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대장입니다. 어느새 또 월요일 아침이 또 밝아왔습니다. 최대장은 어제 새벽에 좀 늦게 들어왔어요. 좀 들어와가지고 여기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1교시 영상 하고 또 일하러 가야겠죠. 어제 나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이 폭우 속에서 장거리 운전한 건 또 처음이네요. 또 보니까 엄청난 비가 내려가지고 앞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야밤이라서 보이지도 않는데 차는 문 끌고 운전하고 가야니까 도대체 무슨 눈을 감고 운전한 거 아니에요? 눈을 감고 어디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건 처음 봤어요. 태어나가지고 하여튼 엄청난 비가 쏟아붓는 것 같습니다. 이 비가 아니고 그냥 어디 뭐 바가지로 물 부는 것 같아요. 계속 아주 쇼킹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비 조심하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손절해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손절해야 한다. 주식만 손절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손절을 해야 한답니다. 도대체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손절해야 하는 그 유형. 반드시 손절해야 하는 그 사람 유형. 첫 번째, 힘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 힘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한. 이런 사람도 그냥 손절해버리십시오. 여러분, 가차없이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술 먹고 언행이 달라지더라. 언행이 달라지더라. 세 번째는 잘된 사람에게 질투심을 보인다. 질투심을 보이는 이런 사람들도 그냥 가차없이 손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잘해준 거를 당연하게 여기더라. 당연하게 여긴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선의를 반드시 보상받으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손절. 하여튼 이런 유형들은 여러분들 가차없이 손절해야 한다는 거 참고하시고, 뭐 가능한 뭐 손절 안 하는 게 좋겠지만은 할 때는 해야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인간관계 잘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또 삼성의 이야기를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뭐 신나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세요. 요즘 날이 덥죠. 날이 덥다 보니까 올여름은 또 역대급 또 무더위예요. 역대급 무더위. 그러다 보니까 각 기관들이 냉난방 그 난방비 절감에 지금 나서고 있더라고요. 이 가운데 삼성이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오피스 쿨비즈 챌린지 뭐 이런 데 참여를 한 것 같아요. 오피스 쿨비즈 챌린지. 이 사내 댄스 동호회더라고요. 디스트릭트 416 뭐 이런 댄스 동호회도 있네요. 삼성에는. 하여튼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1분 분량의 그런 오피스 쿨비즈 챌린지 영상을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주요 장면은 삼성의 그 갤럭시 S23 울트라로 촬영을 했다. 뭐 그런 건데, 삼성전자는 영상에서 시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에너지 절감 요령의 실천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특히 2008년 시작한 근무 복장 자유라가 초기의 재킷과 타이를 입지 않는 단계에서 시작해가지고 2016년에 칼라 없는 상의 그리고 반바지 착용으로 오피스 쿨비즈를 정착시켜 왔다고 합니다. 이는 임원진 등에도 적용을 했는데 사무실 적정 실내 온도를 26도로 유지하자는 메시지도 담겨 있고요. 23년에 지구의 날 소등 행사에 국내 10개 사업장하고 해외 44개의 법인이 참여한 점도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매일경제랑 그 한국에너지공단이 진행 중인 그 오피스 쿨비즈 챌린지의 공공과 민간 부분에 여러 기업들이 잇따라서 참여를 해가지고 주목을 받는가 봅니다. 그 직장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주제로 해가지고 기업들이 영상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하네요. 뭐 하여튼 좋은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절약하면 좋죠. 절약도 되고 지출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요, 요즘 보니까 휴대폰 가격 때문에 난리예요. 지금 보니까 먼저 선 사람은 억울할 듯 하는데, 이러니까 휴대폰 가격을 못 믿는다. 하여튼 역대급 휴대폰 가격 대란이 또 벌어졌는데요. 제품을 제값 주고 먼저 산 사람들만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휴대폰 집단 유통상가랑 일부 판매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30만 원이 넘는 삼성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4를 13만 원에 판매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삼성의 최고 사양 스마트폰 갤럭시 S23 울트라는 30만 원 폰이 됐다. 그러면 30만 원 폰. 야, 30만 원 폰이니까 좀 이상하네요. 한동안 잠잠했던 휴대폰 가격 대란이 또 최근 들어서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는데, 업계에 따르면 삼성의 신형 폴더블 폰 출시를 앞두고 1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이 휴대폰 집단 상가를 중심으로 대거 살포됐다고 하네요. 아주 근래 보기 드문 거액의 불법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삼성의 그 새 폴더블 폰 출시가 다가오다 보니까 가격 대란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업계에서도 삼성이 갤럭시 Z 폴드 5랑 Z 플립 5 이 출시를 앞두고 재고 소진을 위해서 판매 장려금을 확대한 것이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삼성의 최고 제품인 S23 기본 모델하고 Z 플립 4는 아예 빵원에 판매하는 구간이 등장했대요. 고가 요금제 이용 등의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파격적인 조건이더라. Z 플립 4의 경우에는 기기 변경 조건에서 영원에 구매 가능하고 통신사 변경 조건 15만 원의 페이백까지 준답니다. 이렇게 Z 플립 4가 이처럼 싼 것은 이례적인데, Z 플립 4의 공식 출고가는 135만 3천 원, 10만 원대 요금제 이용 시 최대로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은 69만 원, 통상 최저 66만 원대 구입 가능한데 여기에 50만 원이 넘는 할인이 더 붙은 거예요. 이렇게 가격 대란은 스팟으로 수시로 발생하는데, 이동통신사가 정해진 기간 동안 정책을 내리면은 뭔가 치고 빠지기 식으로 가입자를 모았다가 정책을 중단하고 다시 또 재개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격 대란을 일으키는 그 불법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단속도 소극적인데, 휴대폰을 싸게 판매하는 게 무슨 문제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커요. 하지만 한편으로 제값을 주고 이 비싸게 산 소비자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답니다. 한편 정부는 스마트폰 그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서 단말기 추가 지원금 한도를 기존의 공시지원금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에요. 유통시장 경쟁 활성화하고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서 유통망에 지원금 그런 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도 개정이 아닌 아예 단말기 추가 지원금 한도 폐지 필요성을 주장을 하는데, 추가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불법 지원금 규모가 월등히 높은 만큼 불법 지원금의 양성화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아예 폐지할 경우 고객에 대한 차별적인 혜택도 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 흥미롭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런 뭐 이야기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요. 휴대폰 좀 싸게 사면 좋긴 좋은데 한편으로는 좀 비싸기도 하고 그래요. 또 통신사가 너무 장난질하는 것 같아. 통신사 우리나라 통신사가 참 문제예요. 내가 볼 때는 더욱더 문제인 것은 정부겠죠. 좀 이런 거 뭐 단통법이나 이런 거 좀 없앴으면 좋겠어. 왜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이제 피곤하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난해 그 삼성전자의 몸담은 국내외 그 임직원인 27만 명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이 회사의 2030 세대 임직원들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또 해외 근무, 개발직 임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삼성의 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난해 이 회사의 국내외 임직원은 27만 370명 정도 됩니다. 지난해보다 3,699명 늘었고, 이렇게 임직원 수가 증가한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삼성전자 임직원은 2017년 32만 600명을 기록한 이후에 21년까지 매년 줄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을 중심으로 이제 증가하면서 전체 임직원도 늘었죠. 지난해 국내 근무자는 11만 7,900명 정도 되고 21년보다 6,800명도 늘었네요. 반면에 해외 근무자는 한 15만 2,4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년보다 3,100명 정도 줄었다. 삼성의 국내외 해외 근무자 비중은 각각 43.6%, 56.4% 집계가 됐어요. 삼성전자는 평택 캠퍼스에 약 100조 원 정도를 쏟아부어요. 이 반도체 제조 공장 팹3를
팹 3개를 이제 추가로 이제 건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력도 소폭 늘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삼성의 2030 인력 비중은 하락세고요. 지난해 2030 임직원 비중이 72%로 전년보다 한 2.4% 정도 떨어졌죠. 지난해 20대와 30대 임직원은 19만 4,800명 정도로 전년보다 3,560명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직무별 임직원 수를 보니까 개발직과 영업, 마케팅직 그런 비중이 좀 늘었고 개발직과 영업과 마케팅직 임직원 비중은 각각 29.9%, 9.1%로 전년 대비 한 1.6%, 0.4% 증가했네요. 지난해 개발직 8만 490명, 그래서 5,200명도 늘었습니다. 영업 마케팅 직군은 2만 4,700명, 한 1,400명 정도 늘었고 제조 직군도 11만 7,190명, 한 5,600명 정도 감소를 했어요. 생산직 근로자는 감소하는 반면 연구개발, 영업 마케팅 근로자는 약간 불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임직원 가운데 임원하고 간부 비중도 늘었어요. 이번 간부 비중은 지난해 32.5에서 1.8% 정도 상승했고 임원 간부 숫자는 88,005명으로 전년 대비 한 6,071명이나 늘었습니다. 여성 임직원 비중도 35.1%로 전년 대비 0.8% 빠졌고 직원 수가 늘고 임원 비중도 늘면서 인건비는 치솟았다. 그래서 삼성의 인건비는 37조 6천억입니다. 전년 대비 8.67% 정도 증가했답니다. 한 3조 원 정도 증가했다고 하네요. 임원들을 많이 뽑았는가 봐요. 내가 볼 땐 임원들 많이 뽑을 이유가 있는가 모르겠네. 하여튼 인건비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또 흥미로운 또 이야기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번에 2015년도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는 그런 동행 철학이죠. 발음이 계속 새네. 동행 철학에 따라서 삼성의 제조 혁신 기술하고 성공 노하우를 제공해서 국내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또 지원하는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가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이 필요한 모든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삼성은 ESG 스마트 공장 지원센터라는 전담 조직을 이제 운영 중인데 ESG 스마트 공장 지원센터는 제조 현장 혁신과 공장 운영 시스템 구축, 제조 자동화 등 분야에서 총 200여 명의 사내 전문가를 선발을 해서 그 기업별 상황에 맞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은 또 생산성 향상과 현장 혁신 지원뿐 아니라 국내외 판로 개척,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애로 기술 해결 지원 등을 통해서 자생력 확보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완료된 후에도 스마트 365 센터 운영을 통해서 사후 관리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죠. 삼성은 2015년부터 21년까지 총 2,800여 개사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해요. 2022년 하반기부터 지원을 시작한 업체를 포함하면 약 3,000개사가 넘었다고 합니다. 삼성은 코로나 확산으로 방역 물품 부족 현상이 빚어졌을 때 마스크나 PCR 진단키트, LDS 주사기, 자가 진단키트 등을 제도하는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해서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기여해 왔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니까 스마트 공장 정책은 기업의 경영성과 증대뿐 아니라 제조 공정과 생산 현장 개선 등 혁신 성과도 높였어요. 2018년 스마트 공장 도입 기업 매출액은 도입 1년 후 19.1%, 도입 2년 후에는 23.9% 더 성장을 해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도입 효과가 향상된 거죠. 이렇게 고용과 연구개발 투자도 미도입 기업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더 높은 성장성을 보였고 이번 연구는 2018년에서 2019년 이 동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302개사와 동일업종 매출액 구간의 스마트 공장 미도입 중소기업 304개사에 대한 실태조사예요. 재무자표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결합한
패널 데이터 실증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거죠. 스마트 공장 도입 기업은 미도입 기업 대비했을 때 일일 생산량 증가, 공정 시간 감소, 납기계 단축과 같은 공정 개선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요. 현장 환경 개선과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 새로운 생산 물류 방식 도입을 통해서 시스템 개선 및 혁신 활동에서도 더 높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스마트 공장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혁신 활동을 수행한 기업보다 대기업의 기술 지원과 현장 노하우 전수 등 그 협업을 통해서 공정 현장 혁신 활동을 한 기업의 경영 성과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 윤희상 KB즈 중소기업 연구소장이 스마트 공정은 혁신 활동을 통한 경영 성과에 기여한다 하는데, 특히 상생형 스마트 공장 사업은 제조 현장 노하우의 스피드오버가 가장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업종별 대기업의 참여 확대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하죠. 부산의 강서구의 녹산의 그 국가산업단지에 97년에 설립된 동아 플레이팅은 스마트 공장 프로젝트로 다시 태어난 기업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이달의 이날의 기능 한국인 여성 1호인 이호선 대표가 운영하는가 봐요. 그래서 하여튼 뿌리 산업이라고 불리는 그 도금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그 동아 플레이팅은 사업이 점차 커지면서 회사의 시스템 구축이 절실했고 업종 특성상 고용의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던 2018년 당시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알게 돼 지원 신청을 했고, 그 삼성전자 전문가들은 일주일간 동아 플레이팅 현장을 둘러본 후에 그 100개의 개선 과제를 발굴해서 대표하고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혁신해 나간 거죠. 삼성은 생산 라인에 원재료 투입을 일일이 작업자들이 버튼을 눌러 진행하던 것을 센서를 적용한 자동화 시스템을 제안해서 생산성을 향상시켰고요. 또 MES를 도입해서 MES를 도입해가지고 생산 계획과 실적, 설비 현황, 재고 등 체계적으로 현장을 관리할 수 있게 도왔어요. 특히 정보도 없이 쌓였던 화학 물질을 약품 성분부터 유효기간 등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바코드를 적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개선 활동을 통해서 동아 플레이팅은 스마트 공장 도입 후에 근무 환경 개선뿐 아니라 생산성 37% 증가, 자재 투입부터 완성품이 나오는 걸리는데 제조 리드 타임을 120분에서 90분으로 단축하고요. 불량률 77% 감소라는 결과 보였고요. 지능형 공장으로 풀이 산업의 든든한 이정표를 세우고 싶다는데, 하여튼 소나무의 풀이는 수백 개의 장가지가 단단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하죠.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어깨가 같이 길을 만들고 같이 뛰어야 한다,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비대 업체죠. 에이스라이프도 3년 전에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다 보니까 해외에서 화장지 등 생필품 대량 구매 현상으로 비대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 주문이 폭주하는 상황을 맞았고, 쏟아지는 주문에 비해서 생산량이 미치지 못해서 해외 거래처들을 잃을 상황까지 이르러가지고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신청했다고 하네요. 삼성은 생산성을 이제 비약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그 배선 공정부터 테스트까지 자동화 솔루션 제안했고요. 이 자동화 공정 구축 이후에 비대 한 대 생산에 걸리는 시간이 60초에서 38초로 대폭 단축됐고, 생산량은 월 2만 대에서 4만 2천 대로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는 단 10주 만에 일어난 변화라고 합니다. 또 기존에는 물 분사 테스트를 직원들이 직접 손으로 하면서 손에 습진을 달고 살던 그런 직원들도 그 자동화 공정 도입 후 만성 습진에서 해방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비가 진짜 많이 옵니다. 저도 어제 새벽에 밤늦게까지 비 맞으면서 운전을 했지만은 너무나 위험스러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운전 조심하시고 하여튼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